안녕하십니까. 김민석 국무총리 그 내정자죠. 김민석이가 오늘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게 이 대통령 철학과 방향을 체계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충직한 참모장이 되겠다.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과 방향을 체계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충직한 참모장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뭐라 했냐. 인사청문회에서 신상 검증이 끝난 후에는 진지한 정책 검증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지금 청문회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상 검증, 자기가 뭐 비리나 정과나 이런 걸 검증해보고 끝나고 이제 정책 검증하자. 이렇게 떠들고 오늘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자기는 뭐 어떤 문제도 없는 것처럼. 근데 제가 우리 어차피 국민의힘 의원들 제대로 청문회 좀 하십시오. 이 김민석이 같은 자가 국무총리가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국무총리라는 게 옛날 같으면 영의정입니다. 1인 지하, 만인 지상. 옛날에는 그랬죠. 임금 바로 밑에, 그 다음에 만인들의 위에 1인 지하, 만인 지상. 이게 원래 국무총리였죠. 뭐 지금 이게 뭐 공복이니까 국민의 종이죠. 뭐 지금은 국민이 주인인데 옛날에는 안 그랬단 말이야. 근데 이자가 김민석이가 원래는 김민세, 철새 대명사잖아요. 옛날에 노무현을 배신하고 정몽준한테 붙어가지고 철새하면 김민석인데 그 이후에 추미애하고 잘 해가지고 복당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한테 잘 아부해서 총리까지 된 이런 자입니다. 뭐 자기가 이번에 윤 대통령이 계엄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했다고 하는데 그거 정보가 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의심스러운 게 저는 국방부 차관입니다. 국방부 차관 김선호 하고 김민석이가 고등학교 동문이에요. 고등학교 동문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국방부 차관한테 들은 게 아닌가 겸 이런 게 의심이 든다는 거. 이건 의심이에요. 합리적 의심입니다. 왜? 국방부에 제가 여러 전문가한테 들었는데 뭐 자기가 무슨 예언을 하긴 해. 근데 문제는요. 이자가 이제 검증하자 하니까 과연 이자도 이재명이처럼 한 점 부끄럼이 없는지 점이 없는지 이재명에게 점을 뺐는지 점검사했잖아요. 김부선하고. 지금 김부선 씨가 폭로하고 난립니다. 근데 과연 김민석이도 한 점 부끄럼이 없는지 한번 검증을 해보면 지금 제가 이번 동영상에서 가장 문제 삼는 거는요. 이미 알려진 거 있잖아. 이미 알려진 거 뭐 옛날에 국가보안법부터 전과, 폭력전과, 그 다음에 SK그룹에 2억 받은 전과, 그 다음에 7억 2천인가 지인들한테 받은 또 전과, 그래서 추징금을 14년도 안 내다가 최근에 낸 거. 이거는 전과 사범은 이미 알려져 있잖아요. 이것도 철저하게 한번 파헤쳐 봐야 돼요. 특히 추징금을 14년도 안 내다가 무슨 돈으로? 누구 돈으로? 어떻게 추징금을 냈냐 말이야. 그 큰 액수가 국회의원들에게 월급으로 놓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주 오래된 기사지만 중요한 기사가 옛날에 난 적이 있어요. 그것도 중앙일보에 김민석에 관련해서 엄청난 일이 요즘 다시 크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옛날 일인데 이 김민석이가 돈을 그렇게 밝힌대. 근데 딱 김민석이보다 돈 더 밝힌 놈이 하나 있대. 요거는 제가 재미로 말씀드려요. 오늘 제가 야당, 정의당 국회의원 했던 사람한테 들은 거예요. 누구냐면 임종석이래. 와, 임종석이 비서실장 알죠? 임종석이 딸이 미국에 막 그냥 명품 걸치고 비싼데 사진 봤죠? 임종석이 살고 있는 집 봤죠? 임종석이는 전부 누가 돈 주면 다 받아서 자기 돈처럼 그래서 청문회 자리를 못 간대. 임종석이가 문재인 때 초대 비서실장을 했잖아. 근데 청문회를 안 하거든. 청문회 자리를 못 간대. 워낙 받은 돈이 많아서. 그러니까 가장 돈이 지저분한 놈이 임종석이고 그 다음이 김민석이다. 딱 그러더라고. 그것도 국회의원까지 하신 분이 정보가 뛰어난 분이죠. 김민석에게 돈 밝히는 게 지금 돈이라는 게요. 한 100번 받으면 한 번 들킵니다. 그렇잖아. 몰래 돈을 현금 주고 받는데 그게 잘 들킵니까? 근데 전과 사범 해가 2번이나 처벌될 정도면 돈을 엄청나게 받다 봐야죠. 김민석이가. 자, 한번 일단 추징금 완납이나 그거는 검증해야 되고요. 자, 이번에
기사가, 오래전에 기사가 지금 크게 그 화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런 이 김민석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중앙일보의 그 오래된 기사입니다. 2008년도 기사예요. 오래된 기사예요. 그러나 김민석이하고 뭐라고 이게 치느냐? 그냥 60대 부부 유서, 그냥 김민석하고 유서 이렇게 검색으로 치면 다 나올 겁니다. 제목이 김민석 수억 원 정치자금 떠다가 60대 부부 유서. 유서란 게 중요해요. 부부가 김민석이한테 돈 뜯겠다고 부부가 동반 극단되어 있었는데 자살해버렸다고. 엄청난 얘기죠. 김민석은 나 몰라라는데. 근데 죽는 분이 두 분이 부부가 동반 극단되이 선택하면서 유서를 썼는데 그게 거짓말 쓸까요? 사람이 아무리 아껴도요. 유서에는 거짓말 잘 못 씁니다. 유서에는. 뭐라고 했냐? 여기 김민석이가 돈 많이 뜯어간 게 2000년 초반이거든요. 그때 막 국회의원 나오고 서울시장 나오고 이럴 때 2002년, 2004년. 그 다음에 7억 2천 받은 건 2008년. 뭐 이렇잖아요. 초창기에. 그 이후에는 이게 들킨 건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기사가 있습니다. 저 기사 내용을 소개하면 2004년 김민석 후원자라고 밝힌 60대 부부가 김민석 최고위원이 수억 원의 정치자금을 뜯어갔다는 내용의 뉴스를 남기고 동반 자살한 거로 드러났다. 그러고 이게 조선닷컴이 월간조선 12호로 조선닷컴이 보도한 걸 중앙일보가 다시 인용 보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조선닷컴 월간조선이고 중앙일보는 믿을 만하죠. 이걸 제가 소개하는데 이걸 이번에 국민의힘 제대로 좀 취재가 그 60대 부부 친구도 있고 가족도 많을 거 아니에요. 제대로 좀 이게 파헤쳐보라고. 비리를. 돈이 간 점검, 돈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자, 그 기사를 보자고. 월간조선 보도에 따르면 이 부부의 유서 A4 용지 15장이래. 유서가 A4 용지 15장이야. 엄청나게 구체적이고 구체적이면서 상세하다는 거예요. 15장 A4 용지. 부부가 유서를 남기는데 이게 신용보증기금, 아마 신용보증기금에 그 대출받아서 김민석이가 갖다 쓰고 못 갚으니까 이게 자살한 게 아니 이래 보입니다.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앞으로 이게 보냈는데 옛날에 96년 그때 그 96년에 처음에 영등포에서 김민석이 나왔잖아. 그때 제가 영등포 살았거든요. 그때 김민석 지역구에 제가 살았어요. 김민석 유세도 봤어요. 그때 나웅배인가 뭐 우리 나웅배 의원이가 몇백 표차로 쳤어요. 그 제가 유세 직접 갔었어요. 그때 96년에 하여튼 뭐 그 당시에 영등포 96년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던 김민석이가 스스로에게 그 60대 부부한테 야 나는 수양아들이다. 그러니까 양아버님으로 모시겠다. 수양아들 노래했다면 수양아들. 나 양아버님으로 이게 부모님으로 모시겠다. 이렇게 접근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96년 말에 신보기금에 대출할선에서 6억 원의 자금을 빌려갔다는 거예요. 6억 원의 자금을 빌려갔다. 그리고 유서에 보면 2004년에 이분이 극단됐을 때 자살하기 직전에 차용 금액이 24억 원으로 불어났고 이자가 쌓이겠지. 그러면서 이게 그 중에 8억 4천만 원을 김민석에게 빼앗겼다. 8억 4천만 원 최종. 이런 게 유서를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월간조선은 한 인사의 말을 인용해.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 인용했겠지. 인용해서 이들은 김 최고의 김민석이하고 양부모, 양아들 관계로 10년 이상 김민석의 뒤를 돌봐줬다는 거지. 부모님, 양부모로 모시가 10년 이상. 그러니까 8억 4천이 갔겠지. 그런데 그 이후에 김민석이가 2002년 서울시장, 2004년 총선에 출마하면서 돈을 빌려간 후에 갚지 않았고 그래서 부도위기에 몰려가지고 결국 이제 동반자살을 했다. 그러니까 김민석이가 부모님, 아버님, 어머니 하면서 이게 접근하고 돈을 이게 8억 4천 최종적으로 처음에 6억 뭐 이런 식으로 빌려갔겠지. 선거한다고. 근데 그 돈을 안 갚으니 이 사람이 이게 사업이 이제 안 되고 갚을 돈이 없고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이래가지고 자살했다. 이런 게 유서가 15장짜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김민석이 반론도 우리가 소개해줘야지. 그래 방송은 또 이게 김민석이도 고수 대마왕이거든. 김민석이는 뭐랬냐.
한번 이게 보겠습니다. 김민석이는 뭐라 했냐. 그들을 아버지 어머니라 부른 적이 없고 단 1원도 받은 적이 없다. 자살까지 하면서 사람을 모아 말하니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 부부가 60대 부부는 골프장 건설과 관련해서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에게 허가를 받게 해달라 무리한 청탁을 자기한테 했고 이를 청탁을 안 들어주니까 가족들을 못 살게 굴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노부모가 그 노부부 60대 부부가 자살하고 난 후에 검찰에 가가지고 조사받았는데 무혐의를 받았다. 이렇게 김민석이는 해명을 하는데 이 해명이 말이 됩니까? 돈도 이렇게 도와주지도 않고 아무 지원도 안 해주고 뭐 양아들 이런 이제 친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그 이명박 그때 서울시장한테 골프장 허가받게 해달라 부탁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뭔가 본인이 지원해주고 한 게 있으니 부탁했을 거 아니에요.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고 그렇잖아. 자기 말대로 하면 아버지 어머니를 부른 적이 없고 1원도 받은 게 없는데 근데 갑자기 골프장 허가를 해달라고 청탁을 해달라고 하면 이게 말이 되느냐고. 그리고 아무 해준 게 없는데 그 부탁 안 들어준다고 못 살게 굴었다잖아. 김민석이 가족을. 아니 돈 1원도 안 준 사람이 부탁했으면 안 들어주면 그만이지. 근데 안 들어줬다고 계속 못 살게 굴었다잖아. 이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이 60대 부부가 뭐기 완전히 또라이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말이 안 되는. 그리고 이게 뭐 빌려갔으니까 무혐의는 될 수 있지. 검찰에 무혐의하고 이게 무슨 관계 있냐 이 말이고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게 그 부부가 동시에 극단적인 선택하면서 유서를 남기면서 아무 근거도 없이 일 하나 거래 안 하고 아무 수양 아들처럼 이게 친하게 안 지냈는데 이걸 이게 굳이 이렇게 모함하는 유서를 내가 이게 구체적으로 얼마 대출 받아 6억 주고 나중에 8억 4천이 되고 이런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사람이 죽는 순간에 아무 김민석이 말을 믿겠냐고 이 유서를 믿겠냐고. 저는 유서가 믿깁니다. 김민석이 거짓말쟁이 말이 안 믿겨요. 안 믿긴다고. 그러면 이번에 청문회 할 때 국민의힘 어떻게 해야 되냐? 국민의힘 잘 좀 의원들 좀 제대로 한번 싸워보세요. 자, 이 돈들이 이게 뭐 전부 이게 현금으로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전부 현금으로 이게 뭐 다 뜯어가겠냐고. 제 생각에 혹시라도 그 계좌나 이런 걸로 갈 수가 있잖아. 돈이요. 1원도 안 받았다고 자기 했으니까. 그러면 일단 김민석이나 가족들 이혼해가지고 재혼했으니까 옛날 가족 이게 금융 계좌를 다 요구할 수 있잖아. 청문회 할 때 다 요구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김민석이하고 뭔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계좌를 다 요구해서 돈으로 갔는지 특히 이 60대 부부 계좌도 요구할 수 있거든. 은행에. 돌아가셨지만 또 그 가족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걸 떠나도 금융기관의 국회의원은 청문회 목적으로 모든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따라서 이 60대 부부의 계좌를 역추적하는 거야. 그러면 돈이 수상한 데로 갔을 수가 있잖아요. 김민석이가 지 계좌를 안 받아도 또 모르는 사람 뭉치돈이 간 계좌가 있으면 그 사람을 또 추적하는 거야. 항상 돈의 행방을 추적하는데 일단 60대 부부 계좌를 국회는 요구할 수 있거든. 은행에 남아있다고 계좌가. 그러면 김민석이 계좌로 바로는 안 갈 수 있지만 뭔가 쓰리 쿠션 칠 수가 있기 때문에 뭉치돈이 간 계좌가 있다면 그걸 추적하는 거예요. 그때 검찰 수사는 의미가 없잖아요. 빌려간 돈이나 뭐 도와줬으면 빌려갔겠지. 그러면 무혐의란 거는 의미가 없다고. 그때 물론 수사 기록도 요구를 해서 제대로 수사를 어디까지 했는지 그 검찰청에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자료를. 그리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탐방 수사 좀 탐방. 제가 여기 국민의힘 의원들 보좌진들 두고 뭐합니까 당뇨들 그 60대 부부 친구들 그다음에 먼 친척이지만 다 만나서 탐방해서 수소문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게 거짓말이 아닐 거라고. 탐방을 해보라고. 그분들의 친구도 있을 거고 또 먼 친척인지 뭐 있으면 찾아가서 어떤 경위였냐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그다음에 혹시라도 또 뭐 여러 가지 그 흔적이 남을 수 있거든요. 수양 부모로 모셨다면 그게 수많은 사람들이 봤을 거라고. 정인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그걸 탐문 좀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촉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르죠.
뭐 예를 들어 둘이 뭐 여행 가거나 사진 찍거나 게 자료들이 있었거든. 그렇게 친하게 지나고 돈이 8억 이상 줄 정도면 흔적이 안 남을 수가 없잖아. 그 당시에 뭐 사진첩도 한번 보면 둘이 아주 친하게 뭐 찍은 게 놓을 수도 있고. 제가 이런 걸 옛날에 검증을 좀 해봤기 때문에 제가 당연히 옛날 일할 때 이런 게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파헤쳐 보라고. 이미 전과로 처벌받은 전과 사범은 이미 지가 준비를 출제를 할 거라고요. 물론 그 추징금도 의심스러운데 그거는 그대로 하고, 하여튼 이 부분은 돈이 엄청난 돈이 가 있고, 그 다음에 보도가 되고 검찰이 그때 무혐의 수사 기록도 있고, 그 다음에 지인을 통해서 인터뷰도 있잖아. 그러니까 수사 기록도 다 요구해서 받고, 특히 금융기관의 자료는 오랫동안 보존되어 있으니까 국회는 받을 수 있으니까 다 받아서 한 번에 역추적해보자. 이 말씀도 제가 드리고요. 이게 10원도 안 받았다고 했잖아. 그러면 이게 낙마됩니다. 돈이 관계 있다면 왜 먼저 강하게 부정해버렸잖아. 차라리 내가 한 8억 빌렸었는데요. 진짜 우리 수양 부모님 잘해가지고 내가 정치하면 좀 돈 받았습니다. 뭐 이게 빌렸었습니다. 근데 뭐 돌아가시고 내가 못 갚았습니다. 이러면 이게 그냥 어떻게 통과할 수가 있지만, 김민석이는 아예 그런 적이 없고 10원 하나 받은 적이 없고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잖아요. 이 60대 부부의 그 억울한 한을 풀어주는 게 측면도 있잖아요. 한번 이게 제대로 검증을 해보자. 몇십 명을 투입해서라도 국민의힘이 그걸 해야죠. 그 당뇨들에게 월급 좀 뭐합니까? 보좌진들 다 있으니 총 투입해서 한번 이게 제대로 한번 파헤쳐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떻게든 이게 그 김민석 총리를 막아야 된다. 이게 뭡니까? 정말 이게 어디 부끄러워서 어디 외국 나갈 수가 없어. 대통령도 전과 5범, 총리 전과 4범, 그 다음에 비서실장도 전과 2범. 이래도 되겠습니까? 이번에 철저하게 한번 검증해서 반드시 낙마시켜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